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각 지자체의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차질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전남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10여 명. 지난달 전체 확진자의 4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열흘 넘게 지역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확진자도 1명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진정세 속에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까지 윤곽을 드러내자 동부 지역 각 지자체는 대응 계획 수립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순천시는 일상회복 추진단 구성을 마치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제 회복, 생활 안정, 그다음에 문화생활, 생활 방역 등 5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내일 각 반별로 추진 계획 보고회를. 하지만 차질 없는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지금까지 적용된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감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확진자 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 현재 70% 수준인 백신 접종률을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중증으로 전환되는 거라서 사망 위험들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꼭 맞아야만이 저희들이 단계를 진행하는데,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자와 고위험군도 추가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시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를 무산시킨 가운데 통합청사 건립과 여론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 노조는 어제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시의원들이 3여 통합 정신을 저버리고 정치적인 이익만을 쫓고 있다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별관 증축 여론조사 실시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청사 추진 범시민 대책회의도 최근 여론조사 촉구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에 이어 주민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오전 비공개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견차를 해소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고흥 능가사 목조 석가열의 3존상과 16 나한상이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고흥 능가사 목조 석가열의 3존상과 16 나한상은 1685년대 만들어진 작품이고 구성적인 면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이번 보물 지정으로 능가사를 비롯한 금탑사와 송광암, 성불암 등 다른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전라남도의 섬 주민들이 조선시대부터 울릉도 독도를 오가며 벌채와 어로 활동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905년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또 다른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울릉도로 나는 간다. 어음용밧줄을 만들 때 불렀던 여수 거문도의 노동요 술빗소리의 한 구절입니다. 남해의 거문도와 동해의 울릉도는 400km 넘게 멀리 떨어진 섬인데도 노랫말에는 울릉도와의 교류를 암시하듯 울릉도가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실제로 1882년 고종의 명에 따라 발간한 울릉도 검찰 일기에는 울릉도 거주자 140명의 82%인 115명이 나간과 흥양현 3도, 초도 출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간은 현 순천시, 흥양현은 현 고흥군과 여수시 일부로 모두 전남 남해안 도시들을 뜻합니다. 전문가들은 구한말 이전부터 전남 해안과 섬 주민들이 조선용 목재와 미역 채취를 위해 해류를 타고 울릉도와 독도를 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도라는 이름도 도를 독이라 부르던 전라도 사투리에서 유래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남해안에 있는 돌섬들이
독섬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봤던 비슷하게 생긴 섬, 돌로 된 독섬이 있었다라는 이런 유래에서 오늘날 독도 지명이 전남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개척한 조상들을 연구하고 그 뜻을 기리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고문원 속 흥양현이 고흥의 옛 지명임을 감안해 울릉도 독도 관련 연구 용역과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여수의 한 초등학교는 조상들의 울릉도와 독도 개척 정신을 기리고 독도를 올바르게 가르치자는 취지에서 독도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수가 특히 독도 울릉도 개척사 관계가 있다 보니 우리가 먼저 시작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1905년 당시 독도는 주인이 없는 섬이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구한말 전부터 울릉도 일대를 오갔다는 전라도 사람들의 기록이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을 탄소 중립형 화학기술의 상용화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 대전에 있는 한국화학연구원의 여수 분원 설치가 추진됩니다. 전라남도와 한국화학연구원, 여수시는 어제 도청에서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내년 말까지 여수 국가산단 3동지구에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규 직원 40여 명이 상주하는 화학연구원 분원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화학연구원 여수 분원은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탄소 중립형 화학기술 개발과 지역 기업들의 현안 해결형 연구 개발, 맞춤형 화학 소재 실증과 양산화 기술 개발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공개한 2020년 호남권 사망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의 사망자 수는 17,436명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고 시도별 조사망률은 전남이 943.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조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흥군으로 조사됐고 곡성군, 한평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돗개와 진돗개는 엄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돗개가 천연기념물 53호로 보호를 받는 반면 시옷 받침이 있는 진돗개는 그냥 진돗개일 뿐인데요. 한 해 진도군에서는 진돗개가 3,00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김한수 기자의 보도 보시죠. 지난해 진도군에서 태어난 천연기념물 진돗개 강아지는 3,390마리입니다. 절반 이상인 1,900여 마리가 다른 지역으로 반출됐습니다. 대부분 팔려 나가는 것으로 국내의 경우 한 마리에 50만 원, 해외로 팔릴 경우 100만 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진돗개 출산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진돗개 강아지는 한 해 5천 마리 이상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진돗개 출산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진돗개 사육 농가와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은 상반됩니다. 3,000마리라는 많은 숫자 같지만은 실제로 사육두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리 많지 않은, 오히려 적은. 대한민국이 그런 주거 형태라서 진돗개를 비롯한 15km만 넘어가도 입양이 잘 안 되는 현실인데요. 이런 개들이 해마다 3,000마리, 4,000마리 태어나는 걸 과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비 진돗개 가운데 심사를 거쳐 10%가량은 진돗개가 되지 못합니다. 심사에서 탈락한 진돗개가 진도군에서 살려면 생식 기능을 없애야 하는 중성화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진도군의 이런 진돗개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 중성화를 한 경우가 진도군에 파가고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저희가 이제 이 얘기로만 들은 거고 두수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참 답이 없어요. 그 벗어난 개들에 대한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키울 수도 없는 것이고. 반려인구 1,500만 시대 진돗개와 진돗개의 구분에만 치중하면서 국견 진돗개는 유기견 센터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견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흥군수 예비경선에서 공영민, 박진권 후보가 통과했습니다. 이번 예비경선은 지난 20일부터 4일 동안 권리당원 50%,
일반 군민 50%의 비율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실시됐으며 함께 출마했던 김학영, 송영종, 장세선 후보는 컷오프됐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중앙당의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본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광주 전남 캠프 인사들 가운데 누가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에 참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 고문을 맡기로 하면서 이 전 대표 측 인사인 삼선 이계호 의원은 선대위 본부장급에, 재선인 김승남 의원은 위원장급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들이 아직까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진 않지만 정권 재창출에 앞장선다는 입장을 밝힌 이 전 대표와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광주에 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후보의 광주 방문 계획을 정치쇼로 규정한 건데요. 대통령 자격이 부족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고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찬양도 모자라서 개 사과 사진으로 광주 시민을 우롱해놓고 다음 주에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건 정치 쇼라고 규정했습니다. 치열하고 천박한 역사관을 드러내고도 진정성 있는 사죄 한마디 없이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우리 광주를 정치쇼 무대로 내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 광주 방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지만 혹시라도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은 윤 후보의 대통령 자격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의 평균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박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를 향한 현직 단체장의 발언으론 수위가 꽤 높았습니다. 이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은 주말 사이에 갑자기 결정됐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시장의 정무라인 인사는 이른바 개사과 파문 이후 성남 민심을 대변해달라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 이 시장이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여수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국비와 시도비 등 18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횡단보도 13곳과 버스 정류장 4곳을 첨단화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을 내년 초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횡단보도에는 LED 바닥 신호등과 차량 경고 LED 전광판 등을,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냉난방 설비와 공기청정기, 와이파이 등을 각각 설치할 예정입니다.